안녕하세요. 공선생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책을 읽으시나요? 안녕하세요. 책 소개하는 공선생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산문집을 하나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네. 밤이 선생이다. 황현산 산문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을 읽게 된 계기가 제 지인이 책 읽으시는 분들, 책 읽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분의 책을 읽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 주어서 읽게 됐습니다. 그분이 소개한 책의 제목은 또 다른 제목인데 이 책은 우연찮게 발견하게 됐어요. 황현산이라는 선생님의 성함을 기억을 하고 읽게 된 책인데요. 아주 감명 깊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분이 이 책이 서문에도 나와 있듯이 여기 저기 앞에 표지 이렇게 문구에도 나와 있듯이 생애 첫 산문집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책이 2013년 6월 25일에 초판 일세가 발행됐으니까 2013년 그 전까지는 산문집을 쓰지 않으셨다는 건데요. 이분 우리 황현산 선생님은 주로 비평가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학비평가, 문학가로 활동을 하셨고 불문과를 졸업하셔서 교수로도 오랫동안 또 재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1945년생이신데요. 2018년에 작고하셨습니다. 별세하셨습니다. 네. 저는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어떤 공감대를 좀 많이 갖게 됐는데요. 아마 이분 이제 우리 황현산 선생님이 살아오신 세월이 저보다 훨씬 더 먼저 태어나시고 살아온 삶이긴 하지만 저도 이 선생님께서 살아오신 그 시절의 일부분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공감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산문집에서는 담담하게 그러나 또 선생님의 어떤 그 울분, 의견들을 담아서 내용들을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 현상에 대한 이야기들, 사회 전반적인 불합리한 점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삶의 이야기, 또 주변 풍경에 대한 그런 선생님만의 생각들, 또 그 시절에 어떤 본인이 겪은 경험담에 대한 이야기들을 쓰고 계십니다. 이 책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데요. 몇 부분 조금 한 두세 부분 정도 제가 공감했던 부분들 살펴보면서 이 책이 어떤 성향을 띠는지를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목 중에 김지하 선생을 추억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김지하 선생도 목포 출신이신가 봐요. 네. 같은 동양의 어떤 그 작가분이시고 또 소년 시절에 우리 황현산 선생께서 이 김지하 선생을 굉장히 악망하고 또 닮고 싶어하는 그런 선생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김지하 선생을 만나보고 싶었고 그리고 실제 만나서 또 고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있었는데 약간의 실망감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는 문구입니다. 뒷부분에 아마 김지하 선생이 나중에 우리가 생각했던 아니면 또 선생님이 생각했던 어떤 그런 생각이나 어떤 사상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 황현산 선생은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선생은 요즘 납득하기 어려운 글도 쓰고 이해하고 싶지 않은 인터뷰도 종종 한다. 선생은 하고 싶은 말을 할 자유가 있으며 그 자유를 위해 싸워왔다. 그런데 선생의 이상한 말들이 저 초라한 비녀산과 안장산에서 고독하면서도 찬란하게 돋아오르던 폴립들을 때 아닌 황사처럼 덮을 때는 가슴이 송곳에 찔리는 듯 아프다. 2009년에 쓰신 글입니다. 참고로 이 책은 선생님께서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본인이 여기저기 기고했거나 써놓았던 글들을 모아서 산문집으로 낸 거기 때문에 그 연대가 기술한 연대가
한 40여 년간 이렇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2009년에 김지아 선생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뭐 김지아 선생에 대한 어떤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각자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저는 이분이 그런 어떤 본인의 서운한 마음을 이런 문장으로 표현했다는 게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문학을 오래 하신 분이고 글을 계속 쓰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까 읽어드렸던 말들 중에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여기서 나오는 비녀산과 안장산은 목포에 있는 본인 고향의 어떤 산입니다. 네? 선생의 이상한 말들이 저 초라한 비녀산과 안장산에서 고독하면서도 찬란하게 돋아오르던 풀잎들을 때 아닌 황사처럼 덮을 때는 가슴이 송곳에 찔리는 듯 아프다. 네. 이렇게 직접적인 비난이나 비판이 아니라 문학적인 그런 문구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선생께서 이제 군대 시절에 경험했던 어떤 장면을 묘사하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의 제목은 바닥에 깔려 있는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바닥에 깔려 있는 시간이라는 부분입니다. 바닥에 깔려 있는 시간, 뭔가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군대 시절에,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군 시절 할 때는 군이 정말 힘들었었겠죠. 그때 30km를 완전 군장으로 구보를 해야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세대도 아실 수 있겠지만, 군대를 다녀오신 분은 알 수 있겠지만 30km를 완전 군장을 하고 구보를 한다는 것은 정말 참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선생님이 그때 마침 미열도 있고 몸이 좀 안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같은 고향 섬 사람이었던 조교가 살짝 뒷길로 빠져서 저 숲속에 어떤 지름길로 오다가 나중에 구보대가 그 앞을 지나갈 때쯤 슬쩍 합류해라 라고 이렇게 좀 편의를 봐줬을 때, 그때 숲속에 들어가서 겪었던 그런 경험담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네. 숲속에 낙엽 속에 몸을 묻고 누우니 얼굴은 열기로 후끈거렸지만 그러나 편안했다. 바람이 살랑거려 나뭇잎들을 끝없이 반짝거리게 할 뿐 만상이 조용했다. 잠시 그렇게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디서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해도 그 방향을 가늠하기가 어려웠다. 땅 밑에서 스며 나오는 소리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내 가슴 속에서 나는 소리 같기도 했다. 시계의 초침이 울리는 것처럼 거의 규칙적인 그 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 마침내 숲 전체를 고르게 덮었다. 눈을 크게 뜨고 가만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니 내 머리 위 오리나무 가지의 나뭇잎들이 그 사각거리는 소리에 맞추어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푸른 벌레들이 오리나무 잎을 깎는 소리였다. 사각거린 소리는 끊어지지 않고 나뭇잎들은 금방 인맥만 남기고 차례차례 사라졌다. 그리고 이따금씩 검은 새 한 마리가 날아와 그 벌레들을 쪼아가곤 했다. 그러나 그 숲이 평화롭게만 느껴졌다. 나뭇잎을 빼앗기는 나무도, 나뭇잎을 깎는 벌레들도, 그 벌레를 잡아가는 새도 모두가 평화로웠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비단 그물처럼 숲을 덮고 나는 그 그물에 저항 없이 갇혀 있었다. 내 몸이 아주 작아지는 것 같았다. 나는 앙상하게 남은 인맥이기도 했고 새의 입에 물려 하늘로 날아가는 벌레이기도 했다. 나는 고보대가 돌아오는 시간을 초조하게 기다리지도 않았고 거기에 어떻게 합류할지 염려하지도 않았다. 정말 평화로운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건데요. 작가적 감성, 문학적 감성이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정말 참 문장이 예쁘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숲속이 삶의 현장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평화로움들을 느낄 수 있었던 부분들도 있고 그 평화로움을 이런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언제나 저는 이런 문장들을 써볼지, 물론 욕심이겠죠. 평생을 이렇게 문학에 몸을 담아온 선생님과
비교한다는 게 뭐 어불성설이기도 하고 욕심이기도 하지만 매일매일 쓰다 보면 그 근처 언저리라도 좀 가보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한 부분만 더 살펴보면 이제 은밀한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글을 쓴 게 2001년입니다. 은밀한 시간이라는 글을 쓴 게 2001년인데 이때 이제 휴대폰이 크게 보급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죠. 막 이제 휴대폰이 나오던 그런 시절에 강의 시간에 선생님이 진행하는 강의 시간에 학생이 발표를 위해서 나왔는데 그 학생 주머니에서 이제 핸드폰이 울렸던 모양입니다. 당시에는 선생님들도 가지고 다니기 힘든 뭐 그런 핸드폰이었는데 아무튼 발표는 무사히 끝났지만 그 핸드폰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학생들에게. 핸드폰을 24시간 들고 다닌다는 것은 누가 자기를 부르든 24시간 대기하고 있겠다는 말이 아닌가. 옛날 노비의 신분이었던 사람들이야 주인이 부르면 지체 없이 달려가야 하니 어쩔 수 없이 대기를 해야 하는 팔자였지만 이 민주주의 시대에 자진해서 노비가 되려 하다니 이해할 수 없구나. 학생들이 이제 농담을 알아듣고 굉장히 같이 웃었다고 하는데 2001년 휴대폰 나오는 그 초기의 시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지금 현 시대를 20년 전에 미리 예감하신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저희는 어떤 노비의 신분, 핸드폰의 노예가 되는 뭐 그런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사실인 거잖아요. 이 농담을 하고 실은 선생님께서 더 이야기하고자 싶었던 건 뭐냐면 은밀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 나는 누구나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난 시간을, 다시 말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남이 모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식구들에게도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하고요. 뭐 노래방에 가 있던 아니면 만화책이나 소설책을 보던 본인만의 은밀한 시간을 가져야 본인의 생각 그리고 본인의 사고가 자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어떤 감동과 재미를 주었던 책이고요. 가볍게 한 권의 책을 읽으실 분들은 그러나 또 뭔가 생각하는 거리가 필요하신 분들 이 책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